자, 또 이어가 볼게요. 참기 쉬고 어깨 이렇게 으쓱으쓱 한번 하시고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이게요, 수험생 자세가요, 동안이 아닌 길로 가는 지름길, 수구리 자세. 그래서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주로 뭐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몸을 젖히는 자세를 자주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동안으로 가는 세계에 갈 수 있어요. 한 방에 동안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우리 학생 중에 제가 얼굴을 딱 보고서 저 학생은 아마도 대략 나이가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이렇게 뒤로 봤거든요. 근데 합격을 하고 나타나셨는데 몰라봤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저를 보고 막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그분인. 합격은 역시 동안으로 가는 새로운 분으로 탈바꿈해서 등장하셨더군요. 그러면서 저보러 선생님 노량진이 무지개 빛깔이었군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전 노량진이 블랙 앤 화이트로만 보였거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동안 힘드시니까 노량진의 색깔 같은 것도 눈에 안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합격하니까 그게 보인대요. 노량진에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었군요. 학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군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도 변하게 하고 생각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합격 예비생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다 예비 공무원님들이시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비웃어. 잔뜩 깨셨어요? 자, 우리 앞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언어에 대해서부터 출발했어요. 뭐의 하나다? 기호의 하나다. 그쵸? 기호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형식과 내용이 있다. 지겹게 하는구나. 죽도록 합니다. 언어의 형식은 음성과 문자. 언어의 내용은 의미. 그래서 언어가 기호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기호적인 특징 등을 배웠고, 그 다음 우리가 언어의 기능을 오늘 배웠어요.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상황이 중요한 언어의 기능은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 있겠죠. 말이 말을 풀어줍니다. 관어적 기능. 그래요. 주관식은 아니니까 꼭 주관식으로 답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기능 배웠고요. 또 우리가 조금 전엔 뭘 배웠냐면 언어와 생각, 사고, 언어와 사회,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긴장하시니까 안 물어볼게요. 자, 언어와 사고, 언어 우위냐 사고 우위냐 이 둘이 종합된 얘기냐, 언어와 사회 가서 많은 거, 특별히 국가와 불가분의 관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언어에는 그 주류 세력의 시각에 형성된 어휘, 낱말이 많더라. OX, 오더라. 언어와 문화, 당연히 관계가 밀접하더라. 우리나라는 분명히 같은 대상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가령 모, 벼, 쌀, 밥. 나중에 같은 녀석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라이스라고 부르더라. 넌 언어와 뭐가 관계에 있다? 문화가 관계에 있다. 특별히 어디에 문화가 반영돼 있어요? 어휘에 문화가 반영돼 있더라.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고 왔어요. 이제 어디 갈 거냐면 드디어 국어, 우리말 들어갑니다. 자, 언어와 이제 국어. 그래서 국어와 한글로 넘어왔어요. 26페이지 3전 제목 국어와 한글 가봅시다. 자, 국어부터 가보죠. 국어의 개념. 첫째 줄,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고 한다. 뭐 밑줄 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죠. 대외적으로 한국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두 줄 끝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는 현대 표준어를 가리키며 여기 살짝 밑줄합시다. 정치상 공식어. 자, 대한민국의 공식어는 뭐니? 국어, 한글이 되겠죠. 교육상 밑줄 표준어입니다. 자, 이 정도 밑줄해 두시고 국어의 갈래 별표 옆에다가 암기라고 두 글자 선명하게 쓰시죠. 암기합니다. 국어의 갈래 암기해야 해요. 형광펜 개통. 개 들어가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이번엔 개통이란 말을 썼어요. 너를 다른 말로 혈통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개도 혈통이고 고양이에도 혈통이 있더군요.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대. 말에도 혈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터키어, 몽고, 퉁구스어 등과 함께 형광펜, 알타이어. 사실은 국어학자들이 아니다 쪽으로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알타이어가 아닌 것 같아 쪽으로 이미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개통, 그럼 무슨 어?
알타이어라고 하셔야 해요. 그래서 알타이어까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형태상 별 5개. 형태상 별이 5개. 자, 거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조사와 어미 묶읍시다. 와, 세모하시죠? 조사와 어미. 그 다음 그 옆에 교차거란 말이 나오죠? 교차거 형광펜하시고 밑에 줄로 하시면 첨가어 형광펜하시죠? 여러분은 요 녀석을 꼭 알아야 해. 자, 다시 우리말은 형태상 뭐가 발달했다?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른대요? 교차거, 다른 말로 첨가어. 자, 문자상 갑시다. 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은 소리를. 그래서 너를 표시해요. 발음, 소리를. 뭐라고 부를 거게? 표음문자. 그럼 반대로 의미를 표시하면 뭐라고 부를 거게요? 표의문자. 한글은 표의문자, 표음문자, 표음문자. 소리를 표시해. 어떤 말도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 말이나 다 해보세요. 제가 다 써볼게요. 아무 말도 안 한다. I love you. 영어도 우리말로 다 쓸 수 있어요. 와타시와 깡꺼꾸찡 데스. 와타시와 어떤 말이든 다 우리말로 써낼 수 있어.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도 쓰잖아요. 이런 거 써도 되나? 뭐 이런 거. 그죠? 막 이런 거. 또 깜짝 놀랐어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막 이런 걸 말로 표현해내. 위대한 언어 아닙니까? 어떤 소리든 다 표현해낼 수 있어. 기억하자 그랬어요. 개통상 무슨 언어? 알타이어. 형태상 뭐가 발달했다고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무슨 언어? 교차거, 첨가어. and 문자상 뭘 표시했다고요? 소리를 표시한 무슨 문자? 표음문자. 질문합시다. 얘 또 왔어요. 나는 밥을 먹는 블라블라 먹는 중이다. 먹는 사람이다. 뭐 이랬다고 합시다. 질문합시다.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대. 그럼 조사가 뭔지 어미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나는을 둘로 쪼개보시죠. 나하고 는. 그치? 밥을 둘로 쪼개보시죠. 밥하고를 이렇게 문법을 잘해. 자, 먹는을 둘로 쪼개보시죠. 먹하고는 참 잘했어요. 이미 배웠죠? 나 밥 먹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다고? 진짜 뜻이 들어있고 는 넌 어떤 뜻이 들어있게요? 문법적인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범주도 배웠네. 자, 나 밥 먹에 들어가는 낱말이 훨씬 많다. 무슨 범주? 어휘범주 열려있다. 개방적 는 니들은 무슨 범주? 문법 범주.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폐쇄적이다까지 배우셨죠? 질문합시다. 이 는 니들은 둘 중에 하나야. 조사거나 어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녀석이 조사고 어떤 녀석이 어민가만 여러분이 판별하시면 돼요. 자, 는 조사예요? 어미예요? 조사예요? 어미예요? 는 조사예요? 어미예요? 몰라. 그죠? 자, 조사인지 어미인지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너를 떼어내고 너를 혼자 쓸 수 있는 그때 붙어있는 이 껌딱지는 조사예요. 다시. 조사가 뭐니? 조사 앞에 있는 얘를 떼어내도 혼자 쓸 수 있어. 대답이 될 수 있어. 그럼 너의 정체가 조사예요. 그럼 질문을 바꿉시다. 나는의 는과 먹는의 는은 문법적 성격이 동일한 조사다. X자로 훌륭하네. 우린 뭐라고는 답할 수 있어요. 야, 늦은 사람 누구야? 야, 먹은 사람 누구야? 넌 혼자 쓸 수 있지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뭐 할 거니? 지금 뭐 하고 있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애랑 친구하지 마세요. 넌 조사다. 여러분 답하세요. 조사다. 익수다. 전 조사가 아니에요. 너의 정체는 뭐게요? 어미입니다. 너는 절대로 생략이 불가합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말 조사는 빼도 말이 된다. OX.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다. 됩니다. 우리말에 뭔 생략이 가능하고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누구는 생략이 불가능하네. 어미는 생략이 불가능하네. 게임 끝났어요. 다시 정리.
생긴 모양이 똑같이 생긴 조사와 어미가 있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합니다.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똑같은 애가 있는 거야. 한 녀석은 조사인데 또 얘는 또 생긴 모양 똑같이 생긴 애가 의존명사에 가 있어. 당연히 출제자가 좋아합니다. 얘는 지금 똑같이 는이라는 꼬라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달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해. 넌 누구니? 너를 떼어내고 너를 혼자 쓸 수 있습니다. 너의 정체는 뭐다? 조사다. 근데 너를 떼어놓고 너를 혼자 쓸 수 없다. 우리나라를 뭐라고 한다? 어미라고 해.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아이들이 있구나. 중요해. 게다가 누구는 생략해도 말이 돼요. 조사는 생략해도 말이 돼. 근데 누구는 생략하면 이상하다. 어미는 생략하면 이상하다. 우리말에 이 조사와 어미가 문장에서 다 하죠. 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뜻도 달라지고 문장의 종류도 달라지죠. 영어의 평서형 어떻게 만들어요? 영어의 의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영어의 청유는 어떻게 가요? 몰라. 머리 쓰기 좀 복잡해. 영어에는 모든 문장마다 오는 애가 다 달라져. 근데 우리는 요 녀석만 바꾸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해볼까요? 일단 여긴 놔둘게요. 나는 밥을 놔두고 여기만 바꿔볼게요. 먹는다. 무슨 문? 평서문. 나는 밥을 먹을까? 무슨 문? 의문문. 나는 밥을 먹자. 내용 이상하지만 무슨 문의 형태게요? 청유, let's의 형태인 거지. 나는 밥을 먹어라. 뜻 이상하지만 어라가 오면 명령. 나는 밥을 먹는구나. 무슨 문이 되게? 감탄문이 되지.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과 우리말의 문장이 완벽히 달라. 우리말은 요 깜딱지들, 이 조사와 어미를 어떻게 어떤 녀석을 갖다 붙였다 떼었다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문장의 종류도 바뀌고 의미도 바뀌죠. 그래서 너를 마치 아교처럼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말이고 조사와 어미를 어떤 녀석을 덧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대요? 교차어, 첨가어. 다시 너는 계통이에요? 형태예요? 문자상이야? 형태. 그치? 형태상의 특징이에요. 뭐가 발달한?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무슨 어? 교차어, 첨가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문법을 잘 하시려면 조사와 어미를 잘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게요? 당연히 조사와 어미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어미가 뭐냐? 좀 더 쉽게 어미를 설명하면 이런 녀석입니다. 사전에 먹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있겠지. 뭐 우리가 붓글씨 쓰는 먹 걔가 등장하겠지. 근데 영어의 EEEAT에 해당하는 애를 찾고 싶은데 먹이라고 치면 걔가 검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전에 너 뭐라고 찾아야 돼요? 다라고 찾을 거죠. 우리 이 다 자리에 올 수 있는 말을 다 뭐라고 부르냐? 국어, 단어, 구미호, 말의 끝, 어미라고 부릅니다. 즉 다 자리에 등장하는 녀석들은 다 어미야. 우리말에 다가 붙는 품사는 딱 종류가 2개밖에 없어요. 동작이 되는 품사, 동사. 동작이 안 되고 다로 끝나는데 너는 상태이거나 속성인 무슨 품사가 있게요? 형용사. 예쁘다. 동작이에요? 아니면 상태예요? 이름 예쁘죠? 그죠? 그거 아니죠? 깜짝 놀랐죠, 수업하다가? 넌 동작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원래 속성인 거지. 근데 다로 끝나. 우리말에 다로 끝나는 말은 2개의 품사가 있어. 동작이 되는 동사, 동작이 안 되는 형용사.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결국 품사는 딱 3가지인 거예요. 뭐뭐뭐를 잘하면 되게요. 조사,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에는 다 뭐가 붙으니까? 다가 붙으니까 뭐가 발달했겠네? 어미가 발달했겠지. 예쁘냐, 예쁘구나 등과 같이 어미가 발달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겠죠. 즉 조사 어미가 발달했다는 건 결국 여러분의 시험 문제를 시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요. 국어의 갈래 하고 있어요. 계통상 무슨 어? 알타이어. 형태상 교차어, 첨가어. 뭐가 발달했다? 조사와 어미. 조사와 어미에 대해 설명하세요. 조사 어미. 조사는 뭐였죠? 너를 빼고도 앞에 녀석을 혼자 쓸 수 있으면 조사. 너를 빼고 앞에 녀석을 혼자 쓸 수 없으면 어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누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누구는 생략이 안 된다. 어미는 생략이 안 된다까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꼭 해야 해요. 문자상 표의문자, 표음문자.
음문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부분을 또 지나가기로 할게요. 거기 우리 책 26페이지 날개 맨 밑에 오시면 많이 쓰는 어미 뭐 이러고 정리해 두었죠. 그래 놓고 밑에 먹다와 보다라는 녀석에 대해서 막 이렇게 꼬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밥 먹다의 먹다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 보다, 뭐 인터넷 틀어놓고서 뭐 여러 가지를 검색하며 보다,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질문합시다.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어떡해. 또 슬픈 답이 나왔어. 잘 때가 제일 행복하시대요. 어떡해. 국어 공부할 때 뭐 이런 답은 없는 건가요? 영어 공부할 때 뭐 이런 답은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행복하냐면, 아하! 이러면 행복해요. 아, 그게 그거였어? 혼자 행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새로운 것들을 막 배워가고, 오,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런 것을 알 때 같이 희열을 느끼면 좋겠어요. 너는 왜 나왔냐면, 우리가,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여러분이 유추해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체험과 조사는 잘합니다. 그게 뭔 말이야? 숨을 쉰다 하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숨을 쉬어요. 코 뒤에 글자를 한번 넣어보시죠. 코로 숨을 쉬다. 그래요. 근데 얘로 밥을 먹을 건데,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라고 말했다. 일본 가야지. 그죠?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우리 이렇게 안 해요. 한국 사람은 반드시 여기다 뭔가 집어넣어 주세요. 손으로 밥을 먹는다. 왜 달라요? 그럼 너무 힘들면 또 딴 걸 해요. 자, 코이 크다 라고 말한다. 이상해. 코이 크다? 코이 크다가 뭐야? 자, 얘가 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해야 해요? 코가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얘가 크니 작니? 물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죠. 뭐라고? 달라. 완전 달라. 왜 다른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이제 깨달았어.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해볼까? 코을이라고 쓸까요? 코를이라고 쓸까요? 코를, 손을 잘한다. 셈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잘하니까. 이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외국인이랑 같이 공부할 때 잘 봐요. 받침 없어 가 받침 있어 말하면서 같이 막 단어장도 만들고 외우고 막 이랬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100%다 알아요. 이런 시험 보고 와서 잘 봤다, 100점 맞았다 기뻐하면 안 돼요. 우린 이런 걸로 물어봐요. 이쪽은 우리도 좀 헷갈리거든. 한번 해볼게요. 자, 먹다. 앞으로 네가 나오면 여러분은 얘를 외쳐줘야 해요. 닭꼬치요. 응? 닭꼬치요. 이렇게 외쳐줘야 해. 뭐야? 뭐라고? 닭꼬치요. 그게 그거였어. 얘를 활용해 보세요. 얘를 움직여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닭꼬치요 외쳐주면 됩니다. 먹다, 먹고, 먹지, 디귿, 기역, 지읒에 어미가 와 있죠. 그래서 먹다, 먹고, 먹지 이렇게 움직이고 너는 먹어 라고 했어요. 먹어.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한테 한번 해봅시다. 자, 보다에다가 여러분이 한번 활용해 주세요. 외쳐주세요. 시작. 닭꼬치요. 그죠? 닭꼬치까지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 텔레비전을 닭꼬치요. 텔레비전을 보어. 뭔가 이상해. 너 이상하죠? 그쵸? 한국 사람이니까 고쳐봐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고쳐주세요. 뭐라고? 왜 아를 쓰느냐?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 들어가는데 너는 땅이에요. 땅의 위쪽이죠. 우리가 나중에 양성이라고 공부하게 돼. 너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오른쪽을 좋아해. 그래서 네가 양성이면 양성을 쓰게 됩니다. 지금 외우지 마세요. 지금은 먹다와 보다만 공부할 거야. 일단 먹다. 너는 왜 그러면 어를 썼니? 네가 사람의 왼쪽. 그래서 맞춰서 어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너를 먹어 하는 거고 너를 보아 하는 겁니다. 지금은 활용되는 것만 확인하는 거. 자, 먹다 활용해 보세요. 뭐라고? 붙여서 읽읍시다. 시작. 먹다, 먹고, 먹지, 먹어. 보다 붙여 읽어볼게요. 보다, 보고, 보지, 보아. 그치? 보아라고 써. 너는 우리말 네가 왼쪽 음성 어미를 취하며 받침이 있는 대표 주자. 너는 네가 땅의 위쪽 양성 어미를 취하며 받침이 없는 대표 주자.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 먹보,
여러분의 친구 먹보. 저의 꿈이 뭐냐면 머린니가 되고 싶어요. 무슨 꿈이 머린니야? 벌레, 머리에 기어다니는 벌레. 여러분 시험장에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1번을 동그라미를 칠 때 그게 아니라 하고 잡아당기면서 3번이야. 제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라따뚜이 위에 올라가서 머리를 막 조작해 막 그러고 싶은데 불가능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먹보를 보냅니다. 저의 친구 먹보. 여러분은 이 먹보를 반드시 기억해서 문제 풀 때 응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먹보만 기억해. 먹보, 다고지 다고지 아가 되는구나.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밥을 어제 이 행위를 했어. 먹다를 했어. 자,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과거 뭐라고 쓰면 돼요? 다 라고 할 거지.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근데 여기다가 사람을 뒤로 보낼 거예요. 사람을 뒤로 보낼 거예요. 이거 띠리링 사람 이렇게 만들 거야. 밥을 어제 먹 뒤에 붙여보세요. 시작. 먹은 사람. 그치? 먹은 사람 할 거죠? 그러면 똑같이 보다 뒤에다가 사람을 꾸며주게 만들 건데 어제 텔레비전을 보다 행위했어. 자, 집어넣어 주세요. 뭐 한 사람, 본 사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의가 끼어들었어. 넌 왜 의가 끼어들었니?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말 받침, 자음과 자음이 충돌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항상 자음, 아들 자자거든. 남자의 성격을 갖거든. 남성만 있으면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부드러운 모음, 모성, 엄마의 성격이 하나 끼어 들어와 주는 거죠. 그래서 을한 녀석이 들어가. 그러면 또 해볼까? 내일 우리가 이 동작을 할 거야. 자, 내일 할 거예요. 역시 사람을 꾸며주는 형태로 만들 거야. 이쪽 먼저 해볼게요. 내일 텔레비전 뭐 할 거게요? 볼 사람. 잘했어요. 그러면 너는 받침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꼭 들어올 거다. 집어넣어주세요. 시작. 을 사람. 잘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엔 이게 초점이라고. 어간에 받침이 있니? 없니가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지금은 전초전만 한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안 했어요. 오늘은 다꼬지야만 하자 그랬어요. 나머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조사 어미가 나왔고 우리말 어미가 매우 중요해서 미리 한번 구경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오늘은 딱 하나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다꼬치요. 그치, 너를 기억해야 해. 다꼬치요. 음성일 땐 다고지요. 양성일 땐 다고지. 아, 요거 하나 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말의 어미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뭐 이 정도. 다시.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우리말 갈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통상 무슨 알타이어. 형태상 뭐가 발달되어 있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어, 다른 말로 첨가어. 문자상 표음문자. 잘했어요. 개통상 표음문자다. 개통상 표음문자다. X 들어본 말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 개통상 무슨 어예요? 알타이어. 그러면 표음 문자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해요? 문자상의 특징이랑 연결해 줘야지. 그래서 각각의 연결도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자, 2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어의 역사 한번 가봅시다. 자, 국어의 역사 위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표가 하나 나오는데 부여한 조어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옆에 북방계의 부여 언어 그래서 고구려어가 들어있죠? 밑에 남방계의 한계 언어 한 동그라미 아시고 옆에 백제신라 이렇게 묶여 있네요. 질문합시다. 지금 27페이지 맨 위에 하고 있는 중 고구려랑 옥저랑 가까워요? 고구려랑 마한진한 변한 가까워요? 옥저랑 더 가깝죠? 부여랑 고구려가 가까워요? 부여랑 마한진한 변한이 더 가까워요? 고구려가 훨씬 더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부여, 옥저는 성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마한진한 변한의 한어가 비슷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둔 거예요. 여러분은 방금 7급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다음 중 언어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고구려, 2번 부여, 3번 옥저, 4번 마한어. 여러분 몇 번 찍을래요?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한자로 줬음.
당연히 우리한테 아주 쉽게 통과하지 않고 한자로 약간 변형된 형태로 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유추해서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이 북방의 언어, 남방의 언어가 합쳐졌다. 그 말이 이 뜻이구나. 북방의 언어는 고구려어로 가고 남방의 언어 백제신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로 합쳐진 고려어로 합쳐지고 이어지게 되었다. 암기하지 마시고 살짝 확인만. 그리고 머릿속에 북방계, 남방계 요 녀석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고대국어 이렇게 설명하죠. 밑줄 고려시대 밑줄 한번 하시고 중세국어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고려시대부터 동그라미 임진왜란. 자, 가로 3번 내려오시면 근대국어는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의 동그라미 한번. 그럼 4번 현대국어는 갑오개혁 이후. 그럼 우리가 외워야 할 건 딱 3가지구나. 첫 번째 뭐 외우실 거예요? 고려시대. 두 번째 뭐 외우실래요? 임진왜란. 세 번째 갑오개혁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한번 표로 봅시다. 고려 때까지를 무슨 국어? 고대국어. 뭐 외우셨어요? 임진왜란. 고려 때부터 임진왜란까지를 무슨 국어? 중세국어. 임진왜란부터 어디까지? 갑오개혁까지를 근대국어. 갑오개혁 이후를 현대국어. 우린 그러면 3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네. 여러분이 외우셨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뭐 외우셨어요? 방금 잘했잖아. 자, 무슨 시대? 고려. 그다음 두 번째 뭐 외우셨어요? 임진왜란. 그다음 뭐 외우셨어요? 갑오개혁 외우셨죠? 고려시대까지를 무슨 국어? 고대국어. 고려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까지를 근대국어. 갑오개혁 이후를 현대국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국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언어 공부란 말이에요. 이 우리말, 우리 글 질문합시다. 원래 우리는 우리말을 처음부터 썼다. 말. 응? 원래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글, 이 글자를 썼다. 뭘 묻는 거야? 다시. 원래 우리는 지금 쓰는 이 말의 조금 형태도 다르고 어떤 다른 낱말들은 있겠지만 이 말을 원래 우리 정도 썼다. 그치.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글자를 썼다. 엑스지 훌륭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글자를 쓰진 않았어요. 우리 국어사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 우리 글자가 나온 시기. 우리 글자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 이 사람 어느 시대입니까? 조선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고려와 임진왜란 사이의 조선이란 시기, 더 나아가서 더 정확히는 국어, 우리의 글자가 등장한 우리의 한글, 사실은 훈민정음이라는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의 원조가 된 네가 나온 시기를 또 한 번 나눠줘요. 자, 오늘 그냥 외우고 갈게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가 등장한 것은 창제가 몇 년이냐? 1443년. 반포가 몇 년이냐? 1446년. 그래서 제가 15세기 막 이러면 이 훈민정음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외워버릴게요. 훈민정음 몇 년 창제? 1443년. 반포는요? 1446년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전기중세, 이 시기를 후기중세라고 부르게 돼. 전기중세와 후기중세의 분기점을 조선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그냥 훈민정음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질문. 우리 국어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겠네? 중세 중에서도 특히 언제? 후기 중세. 우리 글자가 등장한 요 시기가 여러분이 고전문법 시간에 배우는 바로 그 녀석.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린 너를 후기 중세, 그냥 퉁쳐서 중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후기 중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표를 다시 볼게요. 자, 시기 3가지 외우자 그랬어요. 뭐뭐뭐 외우셨어요? 고려. 두 번째. 임진왜란. 세 번째, 갑오개혁 외우셨죠? 고려 때까지를 무슨 국어? 고대국어.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 자, 임진왜란부터 갑오개혁까지를 근대, 갑오개혁 이후를 현대까지 보시고 아주 중요한 중세를 둘로 나누는 초점이 하나 있어요. 조선으로 볼 수도 있고 뭐로도 봐요? 훈민정음. 몇 년 창제? 1443년. 반포는요? 1446년. 몇 세기? 15세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5세기 국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되게 무서운 사건이었죠.
관련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료를 읽다 보면 참 임진왜란 관련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 아마 국사 선생님은 더 하시겠죠? 제가 이 정도니 정말 피 튀기면서 어찌 이리 잔인무도한 욕을 막 하고 싶어요? 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배에다가 잡아갈 거 아니에요. 이제 노예로 이제 쓰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잡아가고, 이제 짐승들이 막 이렇게 막 토실토실 살이 쪄 있으니까 얘들을 데려가려고 배에다 태우는데, 그냥 같이, 사람과 짐승을 같이 뒤섞어서. 그러니까 배에다가 맨 밑칸에 사람과 짐승을 뒤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의 사람의 절반 정도 가까이가 죽어나가는 거죠. 막 소 같은 거 막 뒷발에 막 밟히기도 하고, 막, 아니면 그 분뇨에 막 엑기스가 막 나오니까 막, 마치 우리가 숨 잘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이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고, 뿐 아니죠. 막 이렇게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안 죽이고 막 뭘 도려내. 아니면 뭘 어떻게 막, 하여튼 잔인무도한 방법으로.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왜 국어사에 중요한 시가 되냐면, 사람이 피를 보면 말이 변해요. 여러분도 왜 수험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이렇게 의자를 예쁘게 빼고 이렇게 앉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거든요.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액션도 바뀌고 말도 아주 거칠어집니다. 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 말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우리는 원래 굉장히 착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라워를 뭐라고 불렀냐? God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God. 너에게 이것을 드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세집니다. 여러분 플라워 뭐라고 부르세요? God.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막 변신하는 거지. 것을 너에게 드립니다.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갈싸움 하는 민족이었어. 갈싸움. 근데 우리 무슨 싸움이에요? 이제 된 소리, 거센 소리가 이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중요한 시기 구분으로 사실은 들어가 있는 슬픈 어떤 역사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27페이지 한눈에 쏙쏙 있는데 노는 고전문법 배우신 다음에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28페이지 갑시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국어의 특질입니다. 정리합시다. 자, 우리 지금 무슨 내용 하고 있냐면 국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갈래부터 배웠죠? 개통상, 알타이어, 형태상, 교차거, 첨가어. 뭐가 중요하죠? 조사와 어미가 중요하죠. 문자상, 표, 음문자 이런 거 하고 왔고요. 또 뭐 했냐면 시대 구분도 방금 전에 보고 왔어요. 자, 국어사 한번 나눠보죠. 첫 번째 뭐 기억나세요? 고려, 그 다음 임진왜란, 그 다음 갑오경장, 그죠? 갑오개혁까지. 자, 고려 때까지를 무슨 고대국어. 자, 고려 때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중세, 임진왜란부터 갑오경장, 갑오개혁까지를 근대, 갑오개혁 이후를 현대, 그죠? 이 중세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 훈민정음 몇 년 창제? 1443년. 반포는요? 1446년. 몇 세기? 15세기. 그래서 앞을 뭐라고 부르고 전기중세, 그 뒤를 후기중세까지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28페이지 국어의 특질 갑시다. 자, 특질이라는 말은 특징이라는 뜻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특징이나 같은 말. 우리 몇 가지 특징을 배울 거냐? 3가지 특징을 배울 거예요. 1점 형광펜 의문의 특징. 또 왔네. 의문이 뭐예요? 의문이 뭐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우리 시험 범위 첫 번째예요. 의문론, 의문의 특징. 이게 우리 시험 첫 번째 범주. 우리가 너를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를 확인할 거예요. 29페이지 표 밑에 2점 두 번째 무슨 특징? 어휘의 특징. 질문합시다. 영어로 낱말을 뭐라고 해요? word. 그치. 하나의 낱말을 영어에는 꼭 얘를 붙이죠. word라고 하실 거잖아요. 낱말을 한자로 바꿔주세요. 갈 길이 멀구나. 하나를 우리가 단수, 그치? 그래서 너를 단어와 낱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word를 순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낱개의 말, 낱말. 너를 한자로 뭐라고 불러요? 단어라고 부릅니다. 질문. 너하고 이꼬르 관계다. 낱말, 단어와 어휘는 같은 관계다. 쓰지 말고 여러분 답하세요. OX. 영어로 어휘를 번역하세요. 시작. 보케블러리, 그치? 부엌에 불을 떼어라. 부엌에 블러리.
어쩔 거야, 이 분위기. 미안해요. 물론 words라고도 할 거죠. 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니들이 모이면 뭘 이루어요? 어휘를 이루겠지. 어휘라는 것은 낱말들이 모여 이룬 집합, 훨씬 큰 범주라는 거예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열심히 외워도 소용없어. 아, 니들이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이 관계, 우위의 관계인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낱말, 단어는 같은 말이지만 어휘는 훨씬 더 큰 범주구나. 우리말 어휘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에게 낱말로도 물어볼 거고요. 낱말 자체로도 물어볼 거고요. 여러 가지 어휘의 특징도 우리 시험 범위 두 번째 범주가 됩니다. 넘기시면 30페이지 제목 3번에 역시 영광펜 문법의 특징. 우리 시험의 큰 틀, 문법의 시험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의문과 관련된 의문문 우리한테 물을 거고 어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물을 거고 세 번째 문법의 특징 등을 당연히 우리에게 물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두루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앞으로 갑시다. 의문의 특징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삼중체계라고 되어 있죠. 삼중, 세 가지다. 세 가지 체계다. 뭐가? 자, 형아펜 파열음 계열까지 형아펜 아시죠? 자, 파열음 계열이 삼중체계. 그럼 파열음 계열이 뭐가 있니? 자, 거기 표가 나오죠? 저거 예라고 써있는 밑으로 보시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등장합니다.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사실은 비표준어인데 제가 얘를 이렇게 불러요. 골든 바지. 사실 골든 바지라는 말은 비표준어예요. 근데 제가 골든 바지. 왜냐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서 골든 바지.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읽을게요. 자, 너의 된 소리. 정확히 읽으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이죠. 근데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꼴땐 빠지.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 and 거센 소리, 가장 거칠어. 그래서 너를 거센 소리, 위에 거라고 되어 있는 너를 키윽, 티읒, 피읍, 치읒 이렇게 읽어야 해요. 근데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읽을 것 같게요, 여러분? 콜텐 파치 이제 이렇게 읽겠지. 자, 다시 갑시다. 너는 우리말 삼중체계가 있다. 너는 우리말 삼중체계가 있다. 너는 뭐까진 있어요? 쌍시옷까진 있죠.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쵸? 넌 삼중체계 이네 아니네? 아니네. 우리말에 삼중체계가 있는 건 딱 네 가지네. 누구, 골, 덴, 와, 지. 네 가지가 있다. 벌써 외우셨네요. 골덴바지 네 가지가 있대요. 우린 이런 소리들을 뭐라고 부를 거냐? 예사로운 소리, 예사소리라고 부를 거예요. 거기 위에 설명에 예사소리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애 읽어보세요. 뭐라고? 골, 땐, 빠, 찌. 그치? 너를 뭐라고 부를 거게요? 된 소리. 그치? 소리가 좀 되죠? and 마지막 읽어보세요. 뭐라고? 콜, 텐, 파, 치. 널 뭐라고 부를 거게요? 거센 소리. 몇 중체계? 삼중체계. 우리말 무슨 음의 특징이냐? 니들은 나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니들을 분리해요. 위에 있는 니들을 파열음. 너는 약간 터진 음과 동시에 마찰이 들어있다 해서 파찰음이라고 분리할 거지만 니들은 공통적으로 터지는 계열이다. 그래서 파열음 계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말 터지는 발음. 선생님 뭐가 터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얘 발음하세요. 시작. 그치, 여러분 이렇게 발음할 거죠? 가. 이렇게 할 거죠? 가. 그럼 파열음인지 아닌지 죽었다 깨도 구분 못해. 얘 빼고 얘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어야 해. 시동을 걸어야 해. 가. 이렇게 발음할 거죠. 얘 정확한 발음은 가. 나중에 우리가 발음하는 가를 이렇게 정밀한 카메라로 분석하면 여러분도 아마 다 할 거예요. 가. 얘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터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애를 우리가 파열음 다시 배웁니다. 지금은 파열음 계열이 몇 중체계라고? 삼중체계. 어떻게 삼중체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국가대 시험에 이걸 물었어요. 외국인한테 이걸 발음하라고 시켰어요. 외국인하고 공부하면 정말 재밌어요. 우리말이 되게 어렵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오빠가 나와서 발음하죠.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손은 잘 들어. 어찌 그리 발표는 다들 하겠다고 손 드는지. 끙 이러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막 또 옆에 있는 러시아 언니가 막 비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한다 그래. 그럼 나와가지고
이거 들어가요. 얘들은 왜 이걸 구분 못하는 거죠? 이들의 말엔 뭐가 없어요? 삼중체계가 없어. 이들은 유성음, 무성음 계열만 있으니까 삼중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발음을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 흉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흉내 내는 거죠. 이들이 삼중체계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약간 블랙 코미디 풍자하는 거기도 하죠. 자, 넌 다시 갈게요. 우리말의 삼중체계 무슨 음 계열이? 파열음 계열이 뭐뭐 외우셨어요? 골, 된, 바지. 무슨 소리? 예사소리. 너의 된소리는 뭐가 있죠? 꼴, 땐, 빠지. 무슨 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버전. 콜, 텐, 파치. 콜, 텐, 파치. 무슨 소리? 거센소리의 삼중체계. 앤드 두 번째, 마찰음. 마찰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수가 많지 않다. 적다. 마찰음 한번 읽어보시죠. 시옷, 쌍시옷, 히읗이 있죠. 네가 마찰음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실 너하고는 계열이 다르죠. 우리가 삼중체계로 하지 않고 그냥 마찰음, 발음하는 방식만 같습니다. 너를 집어넣으면 마찰이 명백해지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요. 너는요. 마찰이 있죠. 우리말 마찰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마찰음이 우리말이 많지 않구나를 배우려면 러시아어를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러시아어를 대학교 때 교양 강의로 들었거든요.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러시아어 수업을 꼭 들으래. 그래서 왜요? 네가 수업 출석만 잘하면 반드시 A프로 선생님이 주실 거래.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당연하지 그럼 들어야지. 당연하지 들으러 갔어요. 애들이 왜 출석을 잘 안 하는지 왜 중간에 강의를 철회하는지 알았어. 세상에 4시간 내내 이걸 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왼쪽으로 토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른쪽으로 토합시다. 이 마찰음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으니까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 연습을 계속. 근데 그 반에 학생이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 대형 강의실에 꽤 많았어요. 맨 마지막에는 12명 남았어. 4시간에 그러다가 애들이 다 맛이 집에 가신 거죠. 그래서 다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A부를 받았답니다. 어쨌거나 마찰음의 수가 우리말은 많다고 적다고 마찰은 뭐 하세요? 시옷, 쌍시옷, 히읗을 알고 계시죠? 세 번째 별표 넌 꼭 해야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도 아직 안 배웠는데 막 이런 이름이 막 나와요. 소리죠. 절, 마디입니다. 소리의 마디, 즉 글자 하나하나가 결국은 음절이 되죠. 그 음절의 끝, 받침이란 뜻입니다. 음절에 받침이 오면 너는 그 소리에 규칙이 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야. 자, 우리말의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너 언제 쓰죠? 휙, 그죠? 이겁니다. 그죠? 휙, 벨 때, 너는요? 나달, 훌륭하십니다. 너도 나달로 쓰죠? 그럼 이 나달과 이 나달의 차이는 뭘까요? 모르는 땐 쓰는 척한다. 그죠? 자, 디귿 나달은요, 껍질을 벗기지 아니한. 티읕 나달은요, 하나하나 낮게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의미가 다릅니다. 넌 어떤 뜻이죠? day and night 할 때 day라는 뜻이지. 넌 무슨 뜻이죠? face라는 뜻이지. 그치? 다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분명히 너는 표기로는 다 다른데 발음하시죠. 시작. not 무슨 받침? 디귿. 발음하시죠. 시작. not 너도 not. 우리는 받침에 어떤 소리가 오면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냐? 대표음으로 바뀝니다. 즉, 이 자리에 와서 소리 날 수, 표기하는 게 아니고 소리 날 수 있는 글자는 제한돼 있대. 자, 소리 낼 수 있는 받침의 녀석들 불러주세요. 시작.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치, 누가 없어요? 시옷이 없어. 시옷은 뭐로 소리 날 거니까? 디귿으로 소리 날 거니까. 심지어 두 글자가 와도 그렇죠. 너 발음하세요. 시작. 덕. 우리말에 어떤 받침에 뭐가 오든, 한 글자가 오든, 두 글자가 오든, 다른 글자가 오든, 같은 글자가 오든, 뭐든 뭐로 바뀌어요? 대표음으로 변신해. 무슨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3 때 배웠어요, 여러분.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하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규칙이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외국인을 보면 이게 왜 우리말의 중요한 특징인지 알아요. 외국인은 얘를 이렇게 읽어요.
쌤, 제가 할게요. 나스, 나드, 나트, 나즈, 나트. 제 음가대로 다 발음하지. 질문 바꿉시다. 우리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제 음가대로, 자신의 음의 값어치대로 발음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뭐로 바뀐다? 대표음 7녀석으로 바뀌지. 그걸 뭐라고 부르게 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시 음절 끝에 오는 파열음은 제 음가대로 나가리 발음이 되지 않고 7개의 자음 대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대요. 앤드 네 번째 두음 법칙. 자, 너는 어두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경우가 없다라는 뜻인데 한번 사선으로 끊고 앤드 형광펜 한자어. 한자어 어두라는 말은 first, 첫 번째 글자라는 뜻입니다. 한자어의 첫 번째 글자에 리을 X, 니은 X,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앞에 어두에 둘 이상이 오는 글자는 고전문법 가서 다시 하기로 할게요. 오늘은 우리 뒤에 있는 너를 외웁니다. 한자어에만 제한됩니다. 한자어의 첫 번째 글자 리을 싫어, 니은 싫어, first, 그래서 머리 두, 첫 번째 음의 법칙이 있어. 널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음 법칙. 그치? 원래 네 이름이 뭐예요? 늙을 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노인이라고 불러요? 다르게 불러요? 다르게. 뭐라고 불러요? 노인. 무슨 뜻이냐? 너 고유어예요? 외래어예요? 한자어예요? 한자어야. 한자어의 첫 글자에 리을 오는 거 싫어. 무슨 법칙? 두음 법칙. 원래 네 이름이 뭐죠? 계집녀자입니다. 그런데 너를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뭐라고 읽을까요? 우린 너를 여자라고 안 해. 뭐라고 읽어요? 여자라고 읽을 거죠?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그냥 두음법칙 말 안 되고. 자, 너는 고유 한자어예요? 외래어예요? 한자어예요. 한자어에는 뭐 싫어해요? 니은, 리을이 첫 번째 글자에 오는 걸 싫어해. 그래서 너를 노인, 여자로 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고 저한테 달려오시면 안 돼요. 선생님, 라디오, 첫 글자, 까요, 라디오. 왜? 한 번 더까지. 그래서 아디오, 왜 합치지? 아디오, 이러고, 그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여러분? 한자어가 아니니까. 이제 끝나고 저한테 달려와요. 선생님, 나비, 까요, 아비. 왜? 앱이라고 하지. 왜 까면 안 돼요? 한자어가 아니니까. 너는 두음법칙 철저하게 어디에만? 한자어에만 첫 글자에 니은, 리을 오는 걸 싫어한다 입니다. 그럼 질문합시다. 남녀 공용이라고 썼다. OX. 남녀 공용이라고 썼다. OX. X죠. 왜요? 너 몇 번째 글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글자가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글자가 아니니까 뭘 밝혀야 해? 원음을 밝혀야지. 따라서 뭐라고 써야 하게요? 남녀라고 써야 합니다. 그죠? 경노석 OX. 자, 끊어읽기 하시죠? 경노석이에요? 경로석이에요? 경로석이죠.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죠. 첫 번째 글자가 아니에요. 그럼 너는 원래 이름 노인을 공경하는 자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무슨 글자였어요? 늙을 로. 두 번째 글자니까 원음을 밝혀요. 두음법칙 적용해요. 원음을 밝혀야지. 따라서 경로석, 경로석, 경로석.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건 안다고 생각하겠지, 출제자가. 따라서 우리에겐 그 이상을 물을 겁니다. 네가 두음법칙. 앤드 모음조화 별표 한번 하시죠. 자, 잡아, 먹어, 에서처럼 묶을게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묶으시고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묶으시죠. 그럼 양성은 뭐고 음성은 뭔가? 기준. 이하고 의가 기준입니다. 이하고 의가 기준이에요. 세종대왕이 서서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고 본떠서 만드신 글자가 이. 땅에 누워있는 형태를 보고 만드신 글자가 으라고 해요. 여러분은 오른손 좋으세요? 왼손 좋으세요? 진짜? 오늘부터 집에 갈 때 지하철 패스를 왼손에 잡고 타보세요. 얘가 나를 막습니다. 얘가 나를 못 가게 해. 왜 그래요? 우리나라 암암리에 오른손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오른손 위주로 돼 있어요. 버스 타실 때 패스 왼손으로 찍어보세요. 못하게 해요, 얘가. 가위를 왼손으로 해보세요. 손이 아파요. 왜? 오른손잡이 위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좌빨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렇잖아요. 뭐 어느 쪽 좋아하게?
오른쪽 좋아해요. 그래서 이의 오른쪽, 네가 하나를 긋든 둘을 긋든 관계없어요. 너는 양성이 돼요. 근데 땅에 여러분은 지상이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하실에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상에 집이 있는 거 좋죠? 하나를 긋든 둘을 긋든 관계없어요. 너는 양성입니다. 그럼 반대겠네. 음성. 넌 어느 쪽에 그어야겠네. 왼쪽. 넌 어디에다가? 아래쪽. 하나를 그어도 괜찮고 몇 개를 그어도 괜찮아요? 둘을 그어도 괜찮아. 그래서 물이 조금 흐를 땐 우리가 촐랑 촐랑 이란 말을 쓸 수 있지만 물이 많이 흐르면 뭐라고 할 거게? 출렁 출렁. 질문합시다. 양성이 더 가벼워요? 음성이 더 가벼워요? 양성은 훨씬 가볍고 음성은 훨씬 어떤 느낌? 무거운 느낌. 질문합시다. 코를 졸졸 흘리는 애가 있고요. 코를 줄줄 흘리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더 더러워요? 훌륭하십니다. 줄줄. 여러분 누굴 닦아주실래요? 난 안 닦을래. 훌륭해요, 여러분. 너는 양성. 그래서 아주 작고 가볍고 밝고 양이 적고 너는 많고 무겁고 어두운. 우리말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들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어제 우리 배웠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뭐라고 부를까게? 자음. 뭐라고 부를까게요? 모음. 모음이 양성은 양성끼리 조화로워. 모음이 음성은 음성끼리 조화로워. 네 이름이 뭐라고요? 모음 조화. 근데 이 모음 조화는 현대국어에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아요. 어디에 남아있냐면 거기 밑에 오시면 의성어, 의태어 여기 남아있고 and 어간, 어미. 그래서 우리 아까 이미 배웠네. 질문합시다. 밥을 먹어. 먹어. 잘하네. 텔레비전 보아. 우리말에 라는 연결 어미가 있는데 너는 왜 어를 취했는지 설명하세요. 시작. 왼쪽이잖아.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음성. 네가 음성이어서 너도 뭘 취했다? 음성을 취했다. 너는 지상이죠?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 그래서 너를 뭐를 취했다? 양성을 취했다. 얘기합니다. 꿀키파한테. 야, 마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왜요? 모음 조화를 안 지켜서 뭐라고 써야 해? 네가 양성이니까 양성을 취해야지. 야, 종이가 완전 얇어. OX. X죠. 네가 양성이니까 여기 뭐 와야 하게? 양성 아가 와야지. 그래서 우리 아까 어미 자리 배웠죠. 특별히 어미의 우리말 대표적인 모음 어미가 있는데 이 모음 어미는 앞에 있는 녀석의 모음을 성격을 따라간다는 거지. 우리 이 자리도 오늘 나왔으니까 배워요. 이 어미 앞자리를 말, 낱말, 단어의 백두대간, 줄기처럼 있는 녀석, 그래서를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다자리 앞에 이 자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간자리. 이 자리의 이름이 어미자리. 어간과 어미 사이에 뭐 지켜지네요?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 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모음 조화. 누구는 누구끼리?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누구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예요. 여섯 번째, 단모음의 수가 10개다. 지금 밑줄만. 단모음의 수가 10개다. 뒤에 가서 외웁니다. 일곱 번째, 음상. 형 앞에 한번 하시죠. 음상의 역할은 뭐냐? 동글뱅이 1번, 어감이 달라집니다. 동글뱅이 2번, 어휘가 변별됩니다. 우리 오늘은 어감이 달라지는 음상만 할 거예요. 질문 바꿀게요. 콧물을 졸졸 흘리는 애가 있고 콧물을 줄줄 흘리는 애가 있어요. 누가 훨씬 더러워요? 줄줄. 왜 그래요? 뭐의 차이예요? 모음의 차이야.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말에 뭐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 유식한 말로 어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방금 한 게 1번입니다. 모음 양성을 쓸 거냐 음성을 쓸 거냐 말의 느낌 달라. 너를 모음에 의한 음상이라고 불러요. 질문 고개 들고. 감감한 밤, 깜깜한 밤, 캄캄한 밤. 언제 데이트 하실래요? 다시 우리말에 감감한 밤이 있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이 있어요. 캄캄한 밤. 언제가 제일 어두울까요? 훌륭하십니다. 아까 답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속마음을 얘기했어요. 캄캄하다. 즉 예사 소리가 더 센 느낌이에요. 된 소리, 거센 소리. 누가 가장 센 느낌? 거센 소리가 가장 센 느낌. 너는 자음에 의한 음상. 그래서 가장 센 느낌은 거센 소리가 갖는다라는 설명이고. 세 번째,
제가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하나는 화가 났고요. 하나는 너무 귀엽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놈 봐라 할 때가 있고 요놈 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귀여운 느낌? 요놈 봐라 이건 귀여운 거고 이놈 봐라 이건 한 대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앞에 지칭해주는 앞에 어떤 말을 지칭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에 의해서도 말의 느낌이 달라요. 그게 3번의 설명입니다. 즉 니들은 모음의 차이에 의해서 자음의 차이에 의해서 관형사의 차이에 의해서 말의 느낌이 다른 것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음상입니다. 이게 우리말 음운의 주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뒤에서 다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할 거고 차근차근 암기해 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 시험범위구나 한번 두루두루 확인하는 거. 그래요. 펜을 내 던지네요. 쉴 때가 되었어요. 잠깐 쉬었다 이어갈게요.